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현실 정치 경험이 또 짧은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오랜 공백 기간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편하게 개인 생활을 영위한 건 좋았습니다만 절제 이렇게 중책을 맡고 보니까 그냥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행히 여기 워낙 노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첫 번째 회의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이러다 조이대 대법원이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 했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도 방해했습니다. 국정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 대행에 열중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한미 관세 협상을 졸속 추진해 사욕과 국익을 맞바꾸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란 대행들의 내란 지속 행위와 국익 저해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오늘로 대선까지 32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해야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인데요. 어제 대법원장 판결이 굉장히 충격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기입니다. 연선 동기이고 판사 생활도 13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법원의 내란 수계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에는 윤석열 측근의 헌법재판관 지명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습니다. 대단한 충격이 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후에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가 부합합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2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3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도 이 후보가 과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그런 완벽한 판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결 잘못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시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지고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보수 진보도 없고 단지 이 중차대한 비상계엄으로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냐, 그냥 아니고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양자택일의 선택기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지만 국민들의 충격과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저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 이재명 후보가 배제되고 상처를 입어서 돌아올 국민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온 것도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한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헌정질서 회복, 내란 종식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과 또 한덕수, 최상목 사태를 보면서 내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또 국가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린 민주주의, 자부심, 국민들의 일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후보가 약속한 바대로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임하십시다. 오늘 첫 선대위가 오늘 출범을 하는 날인 만큼 우리 회의에서 우리들은 모두 다 국민들의 그 절박한 마음 속에 다가가겠다 하는 걸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와 정책 협약을 잘 맺었고요. 내부적으로 선대위 체계와 향후 대선 활동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이 한 길로 갈 수 있는 조직과 내용을 완결했으므로 대선 승리의 한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모순의 한꺼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전례 없는 판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풀어주었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본질이고 원칙입니다. 법치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가 법률 운용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두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 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게 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과 선대위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국민을 믿고 차근차근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제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기성전 이재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부로는 전 세계적인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선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의 위협 속에서 정치적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하는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한가한 권력 투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 비전이 명백한 세력이 집권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과 별도로 대선에 뛰어들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대선을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적 생존 투쟁을 위한 장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대선 때마다 용병에 의존해야 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실력과 역량을 갖춘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할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가 전례 없는 일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저항하는 빛도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더 크고 더 강한 빛의 연대로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과 선대위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먹튀 사퇴한 날 희대의 대선 개입 정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조희대의 짜고 친 코미디입니까? 을사 먹튀 한덕수는 무책임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입니다.
절차법을 무시하고 사실 판단을 혼용한 무리한 대선 개입 사법 내란입니다. 사법 내란이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끝내는 것도 이재명 후보 당선 후에 소추를 계속하는 것도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내란 공범으로 위헌 위법이 누적됐고 공정선거 관리는 원천 불가하며 미국 재무장관 발언으로 매국적 관세 협상 의혹의 중심이 된 최상목 전 부총리는 도주형 사퇴가 아니라 탄핵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윤석열 내란을 넘어 민주정부 수립을 이룩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추악한 기득권 카르텔을 이길 것입니다. 제가 정치판, 특히 대선판에 처음 뛰어든 후 어제 바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전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또 사회 비평가로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제 판결을 보고 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난세 지식인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매천 황현 선생의 자결시까지 제가 계속 밤새 뇌리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제 기자분들께서 하던 수십 통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일체 제가 응답을 안 했습니다. 아예 안 받았습니다. 오늘 기회가 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와 관련해서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은 주로 법률 외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은 그것보다 좁게 해석함으로써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한을 가했던 그런 판결로서 정치를 극도로 혐오했던 유신 50 시대로 되돌려놓는 우리 헌정제의 시각을 되돌려놓는 퇴행적인 판결입니다. 한국 헌정사적으로. 저는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그 모습을 주목을 했습니다. 초조하면서도 흥분하면서도 뭔가 떨리는 듯한 모습으로 읽어가는 모습에서 평소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가장 모를 제 상념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판결의 그 기저에는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파워게임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 헌법재판소가 출범하고, 부터 저는 그때 출범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서로 이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경쟁했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판결 한정위원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그리고 대법관들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쟁심이 이전에 앞서가지고 그 은연중에 발언된 헌법재판관들은 경시식이 뿌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국민의 그래서 사법 적극주의로 전원일치로 위헌 판단하면서 세계에서 각광을 받게 되자 아마 대법관들로서는 다는 아니지만은 참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찾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사법 소극주의에 빠져가지고 과거에 그 시대로 이걸 돌려놓는 그런 판단에 익숙해졌던 대법관들이 어제와 같은 전혀 퇴행적이고 우리 헌정사의 시계바늘을 30, 40년대로 돌려놓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였다고 봅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 사태로 인해서 김재규가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때 1, 2심 당시 군법에 의해서 판단을 속전속결로 해가지고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당시 계엄 사태입니다. 100일 넘게 무려 110일을 심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기록 보십시오. 그러자 신군부가 5월 17일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제2의 쿠데타를 시도해가지고
대법관들을 사실상 협박, 감금, 위협을 가하면서 바로 김재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113일 만에. 103일 만에 이제 113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엄하에서도 더구나 내란 목적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며칠 걸렸습니까? 36일 걸렸습니까? 아니까 이제 항소심 판결 후부터 그리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때로부터는 9일이죠.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정치 판결이에요.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가 4개월 가까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빠르다. 졸속재판이다. 속전속결이다. 그리고 얼마나 비판하고 하던 한쪽에서 비판하는 때가 바로 엊그제였지 않습니까? 이 중차대한 재판을 많은 국민들이 가장 관련된 모든 이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거. 저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인가 행위인가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계엄화가 아닙니다. 지금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어제 판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저는 하고 했습니다.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프고 참으로 왜 내가 법조인이 됐는가.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시정에서 살면서 논밭이나 갈고 살았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경북 칠곡 성주 고령입니다. 30년 만에 왔는데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진영 간의 이 매몰찬 대립을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좀 겸손한 자세로 더 노력을 하고 그런 국민 대통합의 시대로 우리가 쭉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란 정권의 쌍두마차 최상목 심우정 탄핵은 불의에 대한 단죄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목, 심우정 두 사람은 경제, 검찰, 내란 카르텔의 수장으로서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해 왔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민을 배신하는 행보를 해온 것입니다. 불의를 외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 도우미 최상목, 심우정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유력 대선 후보를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차와 내용으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사법 카르텔 혁파, 민주주의 수호,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선 일자가 공고되고 난 이후에는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조희대 사법부는 이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깊이 대선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데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에서 물러나 있을 것을 엄중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판결은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판사들을 협박한 그 내란에는 입을 다물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법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주권자 국민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일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큰 대의도 있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죽이고 사법부를 죽이고 드디어 지난 대선의 일을 가지고 다가오는 대선에 그것도 주권재민이 침탈당해서 정말 주권재민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유권자의 인식에 이재명의 주장이 허위사실로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지난 대선은 범죄자 윤석열이 사법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수사 기소권을 가진 본인이 그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못하게 만들므로써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국민 오판을 유도한 그런 사기 대선이었습니다. 범죄자는 명백히 윤석열이었고 그로 인해서 범죄자를 징치하지 못함으로써 드디어 영구 집권을 위한 내란 획책을 했던 것이고 간신히 파면으로서 이 다음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리하게 추궁을 당했고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줄기차게 논리를 가지고 항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되는 대장동의 본범, 주범은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가지고 대장동과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그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대법원은 골프 발언으로 바꾸어버리고 실제로는 사안의 본질은 그것마저도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입증할 수 없는 조작된 사진이었다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 발언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버젓이 명시를 했고 이것은 마치 국힘당의 흔히 보는 대변인 성명과 같은 그런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판결문에 담을 수 없는 정치적 표현인 것입니다.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낙인을 찍고자 하고 명백하게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을 규탄합니다. 조희대의 줄을 선 대법원 판사들을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대법 판결은 그 노골적인 대선 개입, 정치 개입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희대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속전속결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고 불과 9일 만에 6만 쪽이 넘는 재판 기록을 단 2번의 심리로 끝냈습니다.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 왜 내란 종식이 필요한지를 국민께서 절감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위해 사퇴했습니다. 검찰, 그리고 대법원장, 그리고 한덕수 모두 한 통속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내란 세력들이 뿌리 깊게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드라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럴수록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6.3 대선 압승으로 내란 세력을 종식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씩씩해야 이재명이 씩씩하고 우리 국민이 씩씩하게 우리를 지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내란 주체 세력들이 언제 우리에게 꽃길을 깔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DJ 때 생각합시다. 더 심했지만은 DJ는 극복하고 승리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입니다. 또 우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출마 프로젝트에
배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상목입니다. 4월 23일 워싱턴에 나타나서 미국의 재무장관 USTR 대표와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 한국이 조기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서 대선 운동에 활용하려 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최상목은 펄쩍 뛰었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국익입니다. 그런데 조기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해서 한덕수 대선 출마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국익을 팔아넘긴 매국노 행위입니다. 어제 국회가 신속하게 탄핵을 한 것은 100번 잘한 일인데 사표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최상목과 함께 백악관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상목은 2+2 회담에 갔었고 NSC 차장 김태효가 백악관에 나타나서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백악관 부보좌관과 한국의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NSC 차장이 민간 산업 분야인 조선업 분야 협상에 나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김태효는 계엄에 직접 관여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계엄 당시 이 기획자로서 지금 추궁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선업은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의 조선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강력한 지렛대입니다. 이것을 김태효가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것, 이건 역시 매국노 행위입니다. 지금 이주호 권한대행 제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서 공정선거를 하는 것이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김태효를 파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즉각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김태효를 출석시켜서 이 NSC 차장이 백악관과 벌인 일, 그리고 한덕수 프로젝트의 그 이면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3 쿠데타로 발생한 내란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있었던 두 사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책임을 내팽개치고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한 사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상식 밖의 정치 개입 판결, 이런 사건들은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아직도 공고하다. 그들이 12.3 내란 사태의 동조 세력의 일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뚜벅뚜벅 흘러갈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입니다. 대성을 거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한 정상화의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다 같이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폐회합니다.